이어서 그 보청교 운동 세력들이 미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의 미국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보청교 세력들은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스터디하는 내용들이 머지않아서 일본이 미국과 싸움을 한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우리는 해방된다. 그래서 마치 개가 혓바닥으로 핫을 것처럼 일본군이 싹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10년, 20년 가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니까 차경석 씨는 굳이 현 단계에서 공개적인 독립 무장 투쟁을 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대신 비밀리에 몰래 자금 지원만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항일 운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뭐 삐라 뿌리고 다니고 하는 내용들은 또 자꾸 폭로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장 항일 운동을 많이 한 걸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로는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해방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는 해방군뿐만 아니라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한미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동맹이 돼가지고 이 가난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20년대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실제로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300만 명 내지 600만 명들한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협력국가이고 해방되고 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한국이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규모의 세력한테 침투된 그런 의식과 정체성은 충분히 한미동맹의 어떤 맹아적 정체성으로 평가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의 피크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이겨냈거든요. 그럼 그 정신적인 어떤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역사 근현대에서 빠진 설명 explanatory variable이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은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고 한미 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한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힘을 합해서 북한의 남침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정신적인 정체성 요소가 존재했고 발동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 근현대에서 아주 큰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 존재함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자금원이 누구였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어떤 그 지원 세력이 누구였던가를 연구해 본다면은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청교 운동 세력을 빼놓고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연구 과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보청교 운동 세력들이 다양한 미국에 대한 그 개념들과 정체성이 있었는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선은 솥이고 미국은 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쌀은 솥에 들어와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과 힘을 합쳐서 둘이 한미동맹을 맺어야 한국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그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혹은 간태궁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론 혹은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가장 이론화를 시킨 사람이 바로 아까 소개드린 보청교의 재정 간부였던 김홍규 씨의 둘째 아들 김금택이 바로 본명이 탄어입니다. 탄어 스님이 그 이론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는데 이분이 바로 탄어 스님이고, 이렇게 많은 책을 썼던 그런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학자입니다. 양주동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 이분한테 사사를 했고, 양주동 선생은 이분한테 큰절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당대에는 영향력 있는 철학자입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내용은 바로 이 타노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노 스님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자기 한미동맹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김일부 선생은 보청기 운동 세력이 자기 사상적 기반으로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구한말 학자이고, 참고로 김일부 선생의 3대째 제자인 이종호 선생이 해방 후에 연희대학교에서 철학과에 강의하시다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시다가 충남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 정역이라고 하는 이 우주론 혹은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맥이 많이 끊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노 스님이 밝힌 그 이론인데, 왼쪽은 문왕팔계이고 오른쪽은 정역팔계인데, 문왕팔계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미중 관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는 이 간태합덕이라고 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간은 한국이고 태는 미국이어서 서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찰떡궁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일부 선생의 항맥을 제가 조사하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일부 선생의 항맥은 김일부 선생의 스승이 이운규 선생이고, 이운규 선생의 스승이 이서구고, 이서구 선생의 스승이 이지함, 그 다음에 서경도로 올라갑니다. 서경도의 스승이 김시습인데, 김시습은 바로 생육신이죠. 그래서 이 항맥이 바로 세종대왕의 집현전 연구팀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제가 계보학적인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다른 기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서구, 이운규 둘 다 왕족이었습니다. 왕실 가족인데, 그 맥락에서 김일부 선생의 학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은 이 간괴, 미국은 택괴라는 겁니다. 이 간괴와 택괴는 퍼펙트 매치이기 때문에 이 둘은 meant to be alliance라고 하는 겁니다. meant to be alliance partners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타너 스님이 밝혔고, 그 내용은 사실은 타너 스님이 혼자 만든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보청교 장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청교 운동 세력에서 장학생이었는데 13세 때까지 공부를 했고, 그때 배운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정역 이론의 프레임워크에 맞춰가지고 이론화한 것이 바로 간태합덕 정역 한미동맹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태합덕 이론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 주역과 한국의 정역에 의하면은 이 정역, right change, 한국은 이 역사, 그들의 역사 철학에 의하면은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8개 중에서 가장 어린 소남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소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소남, 태소녀, 간소남, 태소녀가 가장 퍼펙트한 매치이기 때문에 둘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는데,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점령을 끝내고 한국을 해방시킬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에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번영하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미국이 돕게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 한국은 한미는 글로벌 파트너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타너 스님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타노록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그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이 그 전반적인 본인의 어떤 그 한미 관계나 미중 관계에 대한 소개만 했지, 그 이면에 있는 정역의 이런 프레임워크는 별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흥미로운 내용들은 바로 타너 스님의 고유의 이론이 아니라 보청교 운동 세력들이 이미 20년대
상당히 발전시켰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우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보천교도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철학적 개념인데 저는 이 정역 이론에 기초한 간태합덕이 이론적으로 맞다 틀리다. 인터널 밸리디티, 이론적 내부 이론적 타당성 혹은 엑스터널 밸리디티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 가능한가를 떠나서 이러한 간태합덕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대다수 민중들한테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이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체성으로 미국과 인터랙션하는 것이 한미 간에 또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을 합니다. 그 구성된 정체성이 실제로 현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한미 관계에 빠진 고리가 아닐까. 뭐 다분히 좀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건데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는 철저한 하모니라는 겁니다. 상생관계. 근데 미중 관계는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그 정역이 이러냐면은 미중 관계는 지금은 협력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경쟁적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타너스님은 그 이론적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타너스님이 자기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타너스님의 정역 이론은 철저하게 연역적인 이론입니다. 그 존재론적인 동양의 철학에 기초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역적으로 이론을 구성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덕티브한 그런 리즈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그 포멀 모델입니다. 포멀 모델인데 그분에 의하면은 베트남은 소련의 친구가 되겠지만은 베트남이 중국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그 자기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브루스 베너드 메스키타가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얼마큼 맞았나 틀린가를 검증 가능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하면 베트남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동아시아 영향력을 두고 경쟁할 것이다. 자기 그 정역 프레임워크 가지고 분석을 했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략 맞은 거 아닌가. 근데 앞으로 그럼 그분이 이제 예측한 미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빠진 부분은 아주 뭐냐면은 미국이 참여한 동아시아는 이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미국이 참여를 해야지 동아시아가 간태합덕으로 되는데 한국이 중요한 이 피보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앵커링해서 한미가 합작을 해서 아태 지역을 작게는 서태평양, 크게는 아태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이 국제사회는 지금은 힘들지만 조만간에 테러리즘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러리즘을 극복을 하고 그러므로써 이 홉시안 파워 폴리틱스 어떤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어떤 파워 폴리틱스는 점점 쇠퇴하고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평화적인 협력적인 국제관계가 국제기구의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희망적인 동북아 그다음에 세계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간태합덕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한미동맹이 있어야 중국과 일본을 안정적으로 경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일종의 그 중요한 코너스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서태평양과 아태 지역의 안정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부의 집중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서서히 안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논문을 미국의 하버드의 카터 에코트 교수라든가 브루스 커밍스, 그다음에 UCLA의 존 덩컨 교수한테 보냈던 이 사람들이 아주 매우 흥미롭다고 이러한 관점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아주 설명력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 간의 정체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내용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갔더니 이미 유럽 학계에서도 보청교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보훔에 있었던 유럽 한국학 대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런 연구를 이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온범 박사라는 분이 보청교 운동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읽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한국이 미국으로서 아시아를 경략할 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을 자꾸 높평가하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든 분이 바로 이온범 박사라는 분이고, 동경대학에서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하고 유펜에서 역사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보청교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년 여름에 호주 국립대학에서 초청받 특강을 했는데, 호주 국립대학에서도 이 보청교 운동 세력의 어떤 한미 관계에 대한 적재성 연구는 상당히 흥미롭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걸 제가 또 있었고, 최근에 보청교 운동 관련되게 프랑스에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청교 운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청교 운동 관련 연구가 너무 미흡한 게,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보다 조금 압축된 내용을 경주 한국학 세계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당시 제가 미진했던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청교 운동 세력이 지금 잊혀진 이야기고, untold story, forgotten story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우리가 발굴을 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한미 관계의 맹아적 정체성,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대다수 상당히 많은 수의 민중들의 어떤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고, 그렇다면은 한미 관계의 어떤 뿌리 깊은 나무라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미 동맹은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역사적 뿌리와 근거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